안구건조증 때문에 클릭하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공 눈물만 하루에 몇 번씩 넣는데 계속 뻑뻑하고 눈뜨기도 힘들고 시리고 아프신 적 있으시죠? 혹시 지금도 그러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생 안과 주치의 S안과의 류은혜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안구건조증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냥 눈이 좀 뻑뻑한가 보다, 눈물이 부족한가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안구건조증은 뭐라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질환입니다. 게다가 증상이 나타나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그리고 그에 맞는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구건조증은 전통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성 분비 부족형 안구건조증, 말 그대로 눈물 자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증발 과다형 안구건조증, 눈물은 나오긴 하는데 눈물층이 불안정해서 금방 말라버리는 경우입니다. 물론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나눠서 이해하면 내 눈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파악하고 치료 방향을 잡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요 원인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앞서 말씀드린 눈물 생성 자체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노화인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눈물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돼요. 거기다가 호르몬 변화까지 겹치면 눈물이 예전만큼 만들어지지 않아서 눈이 계속 건조하고 뻑뻑해지는 거죠. 또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라식, 라섹, 스마일 같은 시력 교정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각막 신경이 일부가 손상되면서 눈물 분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또 한 가지 원인은 쇼그렌 증후군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이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눈물샘이나 침샘을 공격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눈물도 줄고 입도 마르고 아주 심한 건조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안과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내과에 방문해서 꼭 함께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이어 눈물이 쉽게 증발돼서 생기는 증발 과다형 안구건조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마이봄샘 기능장애입니다. 마이봄샘이 뭐냐면요, 눈꺼풀 안쪽에 있는 기름을 만드는 기름샘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눈물은 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는데요. 물 외에도 지방과 점액 성분이 눈물막의 안정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지방 성분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마이봄샘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떨어지거나 심한 경우 아예 막혀버리게 되면 눈물을 구성하는 기름의 질이 좋지 않게 돼서 눈물이 금방 말라버리게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원래는 식용유처럼 매끈한 기름이 눈물 위를 이렇게 잘 코팅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이봄샘 기능이 떨어지면 돼지비계처럼 굳은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눈이 시리고 따갑고 또 뻑뻑해지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눈 표면의 균형, 그러니까 항상성을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바로 이게 안구건조증의 본질입니다. 즉, 눈물 생성도 부족하고 마이봄샘도 건강하지 않아서 안구건조증이 계속 심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테면 눈물막이 불안정해지면 염증이 더 생기고 그 염증이 눈 표면을 계속 손상시키고 그러면 손상된 눈 표면 때문에 눈물막이 또 더더욱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안구건조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끊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그리고 증상의 단계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먼저 눈물 자체가 부족한 경우는 인공 눈물을 점안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눈물이 빠져나가는 통로인 눈물점을 살짝 막아주는 눈물점 폐쇄술이라는 시술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눈물이 더 오래 눈에 머물게 됩니다. 그 외에 생활습관 관리도 중요한데요. 특히 겨울철에 실내에 가습기를 틀어서 습도를 높이거나 보안경 같은 장비를 착용해서 눈물 증발을
막아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눈물 증발이 많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원인인 마이봄샘 기능 저하를 치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뜻한 마사지와 눈꺼풀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이 치료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눈꺼풀 잘 닦는 법은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면 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꼭 확인해 보세요. 또한 기름층을 보충해주는 연고들을 사용해 볼 수 있고요. 디쿠아포솔이나 레바미피드 같이 눈물과 점액 생성을 촉진하는 안약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염증 자체가 이 질환의 주된 기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테로이드 안약이나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면역을 억제하는 점안액으로 눈 표면 염증을 개선해주면 눈물의 양도 많아지고 증발 속도는 느려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주기적으로 마이봄샘을 짜준다든지 IPL 광선 치료를 해서 기름샘을 열어주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들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인공 눈물 말고 시술로 진행하는 치료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장비 같은 걸로 말이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IPL이라는 장비인데요. 피부과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20년 전쯤에 피부과에서 IPL 치료를 얼굴에 받으셨던 분들 중에 이상하게도 안구 건조증이 같이 좋아지셨다는 그게 계기가 돼서 안과에서도 이 IPL을 건조증 치료에 도입하게 됐고요. 최근에는 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봄샘 기능 자체가 좋아지기도 하고요. 눈꺼풀 주변에 있는 이상 혈관들이 수축되면서 염증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치료들은요, 안구 건조증의 단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 단계라면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주시고 눈꺼풀 청결 관리, 그리고 인공 눈물만 잘 넣어주셔도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방법들만으로는 호전이 없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안약 치료나 눈물점 폐쇄술, 그리고 IPL 광선 치료 같은 시술들을 단계적으로 시도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자가혈청 안약이라든지 치료용 콘택트 렌즈 또는 필요시에는 수술적인 방법까지도 고려하게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라식, 라섹, 스마일 수술 같은 실형 교정술 있잖아요. 그리고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도 안구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각각 어느 쪽에 속하고 또 어떻게 해보가면 될까요? 두 수술 모두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역시 원인이 다 다르고 치료법도 다른데요. 우선 라식, 라섹, 스마일 같은 시력 교정술의 경우에는 각막을 깎는 과정에서 감각신경이 어쩔 수 없이 잘리게 됩니다. 이 감각신경이 손상되면 눈물 분비를 유도하는 신경 신호를 일부 차단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눈물 생성 자체가 감소하고 눈 깜빡이는 횟수도 감소되어 눈을 더욱 건조하게 합니다. 또 신경이 손상되면 눈 표면의 상피세포 성장과 분화도 영향을 받고 각막 모양도 바뀌게 되는데요. 그 결과 눈물막이 불안정해지고 증발도 훨씬 더 빨라지게 됩니다. 이럴 땐 인공 눈물을 자주 넣어주시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러면 보통 6개월 이내에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수술 전에 이미 건조증이 있다든지 콘택트 렌즈를 오래 착용했다거나 컴퓨터와 휴대폰 등을 오래 보는 습관이 있는 분들, 스트레스나 불면증이 심한 분들은 수술 후 건조증이 올 가능성이 더 높은 분들입니다. 반면 백내장 수술 후의 안구 건조증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대부분 고령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눈물 생성 능력이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수술 후 약 일주일 정도는 세안이 어려워지다 보니 그 기간 동안 눈꺼풀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염증 반응도 눈 표면의 항상성을 무너뜨려서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굴절 수술만큼 심하지는 않으나 수술 중 각막 절개로 신경도 일부 손상되게 됩니다. 또한 수술 후 사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안약들이 눈 표면에 자극을 줄 수도 있는데요. 치료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안구 건조증 치료와 비슷하지만 수술 직후의 회복 단계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안구 건조증에 대해 이건 꼭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가끔가다 환자분들 중에 왜 안 낫나요? 하시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안구 건조증을 완전히 없애자, 이걸 완치시키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의사도 환자분도 너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건조증은 완전히 낫는 병이라기보다는 평생 관리해가야 하는 질환이에요. 하지만 잘만 관리하시면 일상생활에서 훨씬 편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안구건조증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안구건조증은 요즘에 정말 흔한 질환이에요. 노인 인구도 많아지고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미디어 사용이 늘어나면서 생활 환경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환자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그만큼 치료법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계속 연구되고 실제로 병원에 도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안구건조증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들, 궁금하셨던 부분들 하나하나 더 자세히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나오는 영상들도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은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